이 이란 전쟁이 한참 이제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란의 보통 시민들의 삶은 굉장히 평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공군기가 되게 테헤란에 집중 포격을 가하지만 군사시설이나 에너지 저장 시설에 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냥 일상삶처럼 그렇게 오늘 이란 내부에서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건데 한 젊은 분이 아주 영어를 잘 써두고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되게 이란의 9천만 가운데 1,000만 명 정도가 현재 신정체제의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이런 정권 지지 시위도 나가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란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이란 시민들의 고통은 전혀 없으니까 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탈출될 수 있을 때까지 연합군이 계속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오늘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영상 자료를 한 몇 개 올렸는데 이란이 되게 이제 평온하네요. 평온한데 이제 오늘도 이 전쟁이 워낙 중요하고 이제 전쟁이 이 정도 진행되니까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잡히네요. 1차 전략은 통치기관 그리고 군사기지 방공망 레이더망을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고 그다음 2차 폭격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 당국자가 지금부터는 1차 작업이 웬만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국면을 전환하겠다. 그 2차 국면이 대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이나 에너지 정제소를 파괴하는 그런 전략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때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그냥 막는 이런 아마 3단계 전략으로 전쟁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계 문제는 이란 숨통 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상세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문제도 어김없이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든 말을 통해서 보면은 소명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국내 언론들도 대개 반트럼프 논조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거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판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0년마다 이란하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안 되겠다. 이 한 문장에 이번 전쟁의 전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전쟁이 어제하고 오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란은 현저하게 감소가 됐지만 미사일하고 드론 공격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미사일 횟수는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 떨어진 숫자지만 드론은 이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페타티크바에 최소 6차례 탄도미사일 공격이 감행되어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제 어제 보도드린 바와 같이 금기시대에 왔던 담수화 시설 바레인의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쿠웨이트의 사회보장청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일이 3월 8일 날 일요일 날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의 이름들 전략자산인 탄도미사일이 가장 위력적인 그런 힘을 발휘한 것은 동시에 수백 발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기 이전까지 이란 당국이 공언한 것은 우리는 한꺼번에 지하 저장고로부터 수백 발을 텔아비브 상공에 날려가지고 이란의 방공망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그것은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도미사일이
간간히 쏘더라도 요격률이 100%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간인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그런 상황을 전하는 그런 영상들을 실시간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름들 탄도미사일이 오면은 사이렌이 울려서 이런 시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우디에 요격하는 것, 걸프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을 강행하고 가장 이제 특별한 사건은 3월 8일 일요일 날 사건은 국내 언론들도 그게 갖고 있는 의미를 그렇게 깊게 이런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3월 8일과 3월 9일 날 전쟁 양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미국과 이스라엘 합동작전, 특히 이스라엘 공군기가 출격해서 전쟁이 여러분들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군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전쟁의 국면 전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너지 인프라는 그동안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제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공군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라데 초대형 석유 저장고 그리고 정제소 에너지 시설을 최초로 직접 타격을 가한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전쟁 전개 상황에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한 2, 3회 정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대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기름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파괴력이 컸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이 강하게 반발했고 그다음에 생각이 별로 깊지 않는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이나 뉴욕타임스가 전쟁 중인 트럼프 행정부를 심하게 이름 질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를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철이 없는 그런 논조를 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메네이 이후에 사후 논의가 3월 8일 날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3월 9일 날 후계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차남으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파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일이 3월 8일 전항에 대한 요약입니다. 다음에 이제 3월 9일 월요일은 이란의 새 지도자인 모저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됐습니다. 차남입니다. 56세고 이번 테헤란 집무 공간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아내도 잃고 누이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렇게 정오심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지도부는 충성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관제 데모가 여름 테헤란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렸고 이제 관제 데모 가운데서 테헤란 시민들 사이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죽음을 이런 구호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 3월 8일에 이어서 3월 9일에도 이스라엘 공군기가 명렬하게 그런 드론 시설, 드론 제작 시설 그리고 석유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이렇게 공급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에너지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히 반발할 정도인데 이런 그 에너지 설비를 때리는 것은 드론 운영이나 미사일 운영에 대부분 가솔린을 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상세하게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고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실시간에 최고급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을 것 같은데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 그다음에 만일 그걸 듣지 않으면 완전히 파괴를 하겠다
그렇게 가고 완전 파괴로 가는 2단계 전략이 그동안 여러분들 미사일 방공망이라든지 군부와 그다음에 입법 사법 등의 여러분들 그런 행정기관들을 포격하는 것이 이어가지고 테헤란에 인접한 그런 정제소하고 석유 저장고를 여러분들 포격한 것이 바로 완전한 파괴로 가는 2단계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한번 보는 게 좋을까. 3월 7일 날 오늘 이란은 매우 강력하게 격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큰 타격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이란의 나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타격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들이 완전한 파괴와 확실한 죽음을 위해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 Complete destruction, certain death.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히 여러분들 용어를 강하게 쓰는 예외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게 이름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 당국자가 공언했던 전쟁 국면을 전환하겠다. 에너지 시설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례는 원유 수출을 막는 겁니다. 3차례. 그래서 지금 이제 2차례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3월 7일에 시작된 그런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3월 8일까지 계속 이어진 겁니다. 무조건적 항복 외에 이란과의 합의는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내가 무책임한 대통령이면은 그냥 재임 기간 동안에 좋은 걸 좋다 이렇게 넘어갈 건데 이런 짓을 10년마다 할 수는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대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저는 그것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CNN이나 뉴욕타임스는 전쟁 광으로 표현할 겁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거죠. 그 이후에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면은 우리는 이란을 파멸의 문턱에서 다시 일으켜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타협 없이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기 지도자가 3월 8일 날 3월 9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 차기 지도자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10년마다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역사적 책임의식과 소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핵무기 개발하고 이러면 돈 퍼주고 무서워서 이러면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여러분들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하는 지도자가 있고 문제를 여러분들 보고 피하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당연코 도널드 트럼프는 주류 언론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제2의 여러분들 평가는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얼굴 마담 최고 지도자가 등장한 겁니다.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죽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군사 지휘권이 없이 어떻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신정체제가 결국은 그냥 여러분들 몇천 년 뒤로 돌아가 이슬람 왕국이 또 돼버린 겁니다. 신정체제를 만들어 놨더만은 도로아비처럼 타불이 돼가지고 그냥 다시 여러분들 아들한테 여러분들 권한을 넘기는 이슬람 왕국이 돼버린 거죠. 여기 이제 니콜라스 칼이라는 분이 미국 기업연구소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황이 격화가 되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 이런 우호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의견이 갈등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니콜라스 칼이라는 분이 이런 미국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연구원이네요. 미국의 약간 우파 색채가 강한 미국 기업연구소입니다.
미국에서도 싱크탱크 가운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AI 연구소의 니콜라스 칼, 이 중동 문제하고 인도 태평양 문제를 다루는 이 니콜라스 칼이라는 분이 전쟁 10일차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긴 보고서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스 칼이라는 분이 지금 전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10일째 주요 상황 분석, 모즈타바 하메네이,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차남이 슈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로 등극했다. 혁명 수비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친이 톱이었으니까 무난하게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는 정권 내의 강경파 세력의 완벽한 승리로 평가된다. 완벽한 승리인지 아니면 그냥 죽음을 당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 죽고 여러분들 아들도 죽고 여러분 마누라도 다 죽었으니까 전번 포격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상에 참 돌고 도는 것이 세상에 참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종의 비대칭 전력인 드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러시아에 버텨왔는데 마침내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과 전술이 이번 전쟁에 연합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전, 미국과 걸프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우크라이나가 드론 요격기 및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미국과 걸프 국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축적된 샤헤드 드론 방어 경험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상한 유튜브들이 많은 여러분들 선동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한국인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세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계관 이런 부분이 반듯하게 써야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 강화하는 역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역행하는 모든 것은 비난받아야 되고 부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러시아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나치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선전선동에 취약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반듯하게 공병호 TV 보시면 반듯하게 볼 수는 있는 것은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계 문제도 반듯하게 보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대이란전에서 이란을 응원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이런 걸 보면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은 세계 역사의 이런 정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정의인 겁니다. 이란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부정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궤변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의 기업연구소의 분이 이란의 광분적 보복 전략, 이란은 걸프국을 때려가지고 걸프국들이 압력을 행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적당히 이런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민간 인프라까지 두들겨 부시는 이란 외무장관이 여러분들 CNBC나 나와서 이런 이야기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걸프를 때렸습니까? 우리가 미국 기지를 여러분들 때렸는데 그게 잘못 가가지고 여러분들 걸프의 호텔을 때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란 드론이 바레인의 담수화 플랜트를 타격하여 민간 생존 인프라를 위협했습니다. 바레인의 담수화 플랜트 여러분 주변에 미군 기지는 없습니다. 그지?
그다음에 이제 드론 공격의 극감과 미사일 공세 변화,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한 이란의 드론 공격이 일일 평균 126기에서 18기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 공군기의 기습 가운데 테헤란 근교의 가장 중요한 드론 연구기지하고 생산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연합군의 정밀 타격이 이란의 드론 사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아랍에미레이트 미사일 반사 빈도는 최근 3일간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드론 공격의 급감과 미사일 공세 변화, 레바논 내 이스라엘의 지상적 지속, 지난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레바논 베이루트의 한 고급 호텔에 숙박하던 4명의 여러분들 지도자를 그냥 정확하게 간역해서 없애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를 탈취하고 지상작전과 공중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저지할 만큼의 실질적인 타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칼 연구원이 전황 11차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한 내용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등극한 슈프림 리더, 영어 표현으로 최고 지도자죠. 차남입니다. 차남이 이제 월요일 날 공식적으로 이름이 모자바 하메니 새 리더가 이번에 등장한 겁니다. 이 양반이 정오심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지난번 테헤란 집무실 여러분들 타격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도 사망했고 와이프도 사망했고 아들도 죽었고 그다음 누이도 죽었고 그다음에 누이 남편도 죽었고 대부분 다 죽은 거죠. 지상에서 죽었더구먼요. 그러니까 방심했는데 그냥 그게 그대로 때렸더구먼요. 지상에서. 지하 6층에 여러분들 벙커에서 항상 생활하다가 토요일 아침인가 뭐 금요일 아침인가 잠시 나왔던 게 그냥 이제 한 분 글을 보니까 군권은 장악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뭐 얼굴 마담으로 이제 등장한 겁니다. 군권을 장악하지 못한. 그러나 이제 텔아비브에 있는 전문가 이야기는 뭐 나름대로 지금 이란 내 세력들이 선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텔아비브 대학의 라저 짐트란 분 의견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부친의 37년 통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서 정권의 정동성과 권력의 영속성 그리고 서방에 대한 강력한 항전의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보안기관이나 정보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선출돼서 무난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굉장히 의문시된다. 이스라엘 폭격으로 중상을 입고 상태가 심각하답니다.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허크비 지금 주 이스라엘 대사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는 역사적 성경적 법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거고 1948년도에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건국했고 8월 달에 대한민국이 건국을 한 겁니다. 두 나라가 같은 해에 건국을 한 거죠. 그러나 이 반유대 세력들 터크 칼슨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 너무나 당연한 이스라엘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란도. 가장 중요한 기본
이란 분쟁의 이런 가장 큰 기준은 이란의 생존권이 없다.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굳센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따라 가지고 뭐 아들이 아버지를 되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 성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이잖아요. 후손들을 다. 지금 생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거지만 자식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피를 쏟일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여러분 할 때 한국의 여러분 코스피 ETF를 구입하게 되면 20년 평균 성장률이 6에서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미국인이 가장 여러분 많이 사는 S&P 5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ETF인 SPY나 뱅가드의 VOO를 구입하시게 되면 대개 10에서 12% 정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10년에서 20년 자료가. 지금처럼 코스피가 올라가지고 코스피 ETF를 막 가입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뭐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투자에서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장기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하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이야기죠. 그러나 10년 플러스 알파 정도의 시간을 갖고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타임 프레퍼런스 시간 선호도가 굉장히 여러분들 낮은 거죠. 시간 선호도가. 현재를 강조하면 시간 선호도가 높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오너하고 같습니다. 언젠가 이런 오너 체제를 없애자 이런 분위기가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너는 회사의 20년 30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 경영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오너처럼. 단기적인 시각하고 장기 시각이 다른 거죠. 이번 전쟁을 볼 때도 뭐 친 트럼프 노선을 취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자 이야기죠. 핵을 갖고 있는 이란을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치한 겁니다. 반 트럼프 시각은 그냥 이것도 트럼프가 싫고 저것도 트럼프가 싫고 그걸 전부 다 한국의 국내 언론들 다 뺏겨서 가지고 신문들 보면 전부 다 논조가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를 전부 다 이런 뺏겨 가지고 반 트럼프 기사들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지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핵을 가진 이란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대의와 장기적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서 이번에 핵을 제거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이야기고 미국의 보수 진영의 이야기고 이게 여러분들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측의 다수 의견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함께 일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벤스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이런 주류 언론들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뭔가 하니까 국내 언론들이 전부 다 뺏겨 쓰는 게 이런 뉴욕타임스 기사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유가가 급등하고 내수 경기가 악영향을 미치니까 절대 이런 전쟁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역대 대통령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후손들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이러면서 핵을 머릿속에 이고 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14시간 전에 이런 분명하게 밝히집니다. 사람 참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주가는 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장기적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쇼텀 오일 플라이스라는 것은 이번에 전쟁 끝나면 금세 원위치가 될 수 있다. 이란의 핵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유가는 다시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전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유가 변동은 매우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이야기 사람들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오직 바보들 뿐이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NN하고 이런 뉴욕타임스가 그냥 완전히 선동적으로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뭡니까 왜 여러분들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포격하냐. 기자들 머리가 여러분들 새머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CNN 방송 MSNBC 이게 굉장히 반트럼프 성향이 강하죠. 전체 논조가 전쟁을 일으킨 게 잘못됐다. 출구 없는 도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게 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이런 새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런 한수를 더 떠가지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타임스는 승리가 불확실하다. 아니 그럼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장기적인 평화를 쟁취하게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는 불확실한 거죠. 미래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란 내부의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강조하고 완전 파괴 발언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아니 전쟁을 일어서면 반드시 완전 파괴를 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어떻든 좌파들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참 지배하면 나라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옳고 그런 것이 흔들리는 사회가 어떻게 이런 번영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동맹국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다. 꼬투리만 잡는데 여러분들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팍스뉴스가 좀 여러분들 무게를 잡아주는 거죠. 핵무장을 하는 이란을 용납할 수가 없다. 장기적인 안보 가치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해서 이겨야 된다. 유가 상승은 자유를 위한 일시적 비용이다. 얼마나 이런 옳은 이야기인 겁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이러면 알 수 있는 거를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런 문제가 많죠. 전반적인 노조는 은근히 까는 쪽이죠. 은근히 까는 쪽. 그냥 팍스뉴스 정도가 여러분들 그래도 정론을 견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가 상승은 자유를 위한 일시적 비용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란이 핵을 가지는 거고 핵을 가진 이란이 이런 중동 질서를 얼마나 이런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협을 하겠습니까? 장기적인 이득은 전 세계가 누릴 거 아닙니까? 평화로운 이론. 이란 여러분들 어제도 보셨지만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3위인데 그 나라가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란 국민들이 너무나 안 된 겁니다. 이란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 세계 국토 넓고 그리고 역사적 토양이 굉장히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힘이 있는 겁니다. 이란계 미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25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미국계 이란계 미국인들이 45만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 곳곳에 특히 테크 분야의 과학자 분야의 이란 과학자들이 45만인데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란계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참 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이 신문들이. 여기 또 완전히 녹아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공병호 TV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딴 거는 이런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반듯함을 가지는 거죠. 반듯함. 세상을 반듯하게 보고 전쟁을 반듯하게 보고
정치를 반듯하게 보고 노후를 반듯하게 보고 여기 여러분들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마가 멤버들은 84% 정도가 이란 핵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캠페인을 찬성을 하고 92% 정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을 하고 84% 정도가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협력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이란은 서구 문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에 서 있는 나라다. 이스라엘은 서구 문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에 서 있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현대 문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에 서 있는 나라다.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 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대 문명을 지키는 최일선 보루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칸수 주지사를 지냈던 하카비 여러분들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전쟁이 한참 여러분들 치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가 이런 패배하라고 고사 지내는 언론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사를 지내기 위해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게 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반 트럼프 여러분들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 이스라엘 석유시설을 좀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스라엘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뭡니까 뉴욕타임스하고 CNN 써가지고 그걸 전부 다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다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 거짓말에 진절머리가 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큰 사건이 일요일과 월요일 날 여러분들부터 진행된 이스라엘의 군 당국자가 전쟁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성역시대에 왔던 이란의 에너지 석유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석유 저장고하고 정제소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전쟁 진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자들이 이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의 미사일, 기지, 방공망, 레이더망 그다음에 국가의 주요 통제 기관들을 파괴하고 그게 이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그다음에 뭘 시작하는 거 하니까 에너지 자원을 때린 겁니다. 드론이 날지 못하도록 미사일이 이런 원료가 되는 에너지를 때리는 것이고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 관할하고 있는 아바단 여러분들 저장소하고 정제소를 크게 타격을 때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불협화음이 생겨가 미국이 이용당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오일 대포 석유 저장고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다가 또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들이 어떻게 잘려 이야기죠. 유가 상승은 자유를 위한 일시적 비용이고 노 페인 노 게인이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치르고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좀. 여기 CNN 방송 좀 욕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놀아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지역 혼란을 초래하고 트럼프의 외교적 무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석유시설 타격으로 인한 글로벌 혼란과 트럼프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하며 출구 없는 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을 쓰라 이야기죠. 너희들 소설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니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테헤란의 이름 주요 석유 저장고를 때리는데 미국하고 이런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협의를 하죠. 이란의 목줄을 재는 2단계 진입한 겁니다. 2단계. 2단계도 안 되면 그다음 여름 석유 수출하는 섬을 때릴 겁니다. 미국과의 협의 부족. 아니 전쟁을 수행하는데 협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부족할 수가 있냐.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 CNN이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응? 미국과 사전 해제 없는 단독 행동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다. 출구 없는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좌파들은 밥맛이 진짜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기 보시면 이게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도 이런 똑같이 이런데 욕합니다.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한 트럼프의 행동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했다. 뉴욕타임스가 사랑한 것이 인도주의적인 그런 건 거죠. 석유시설 폭발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기름비를 언급하며 전쟁 범죄의 수준의 환경피해를 다룬다. 아니 지금 전쟁을 치르는데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완전 항복해라 한다. 항복 안 하겠다. 그럼 좋다. 너희들 죽어봐라 이거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자국 대통령을 응원하고 여러분들 좀 힘을 대줘야지. 석유시설 폭발로 인한 기름비 현상을 왜 석유시설을 폭발했는지 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이란 포격을 개시했는지 아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사람들이. 미국의 식자층들이 또 뉴욕타임스를 굉장히 많이 읽어요. 주권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을 상의 없이 파괴하는 행위는 기존 국제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아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인데 드론용 여러분들 연료와 미사일 연료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인하냐 이야기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말인지 방군지를 모르겠다. 트럼프의 강경한 수사가 이스라엘의 살인 면허를 부여했으며 뉴욕타임스하고 CNN 방송은 기사를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자신들이 밀어붙이는 서사 내러티브라는 그런 걸 갖고 트럼프는 잘못했다. 이스라엘은 나쁘다. 그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우겨가지고 여러분들 기사를 써내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한국 언론들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 오늘도 이런 한국 뉴스를 다루게 한번 보면서 이제 구역질이 날 정도인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벌 받을 겁니다. 거짓말은 벌 받습니다. 그게 한두 번은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돌출 행동을 했고 트럼프는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정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여러분들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 위협 제거라는 근본적 가치 안정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시설은 이스라엘인들 공격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요일과 월요일 날 진행된 그런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석유단지 공격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니까 일단 드론용 연료를 없애는 겁니다. 미사일 연료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기들에게 할당된 원유를 팔았으려면 돈을 구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의 협의 없는 단독 군사작전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줄을 끊고 드론과 미사일 여름 가동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의 긴밀한 전략적 묵인 메커니즘을 간과한 정파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양식 있는 분들은 거의 주류 언론들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은 3월 8 일요일부터 시작해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냥 전부 다 때려 부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연료가 없어가지고 드론이 못 뜰 겁니다. 연료가 없어가지고 미사일을 못 쏠 겁니다. 여기 이란 남부 하르크섬 수출 터미널 이거는 지금 오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테헤란 인근에 있는 정제소하고 드론 시설만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격의 진짜 의도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돈줄을 끊고. 그러니까 드론과 미사일 운반체에 소요되는 군용 연료 보급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 텔아비브에 계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미사일 기지도 때려야 됐지만 뭘 때려야 됩니까? 연료 공급소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치 안 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셋콤 중부사령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성 데이터와 방공망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군 당국 사이 협의 없는 대규모 공습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런 명백한 사실을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반 트럼프 노선이라는 본인들의 서사를 여러분들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적 항복 요구와 이스라엘의 자구책은 이란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날 지금까지 성역화됐던 곳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 항복하든지 아니면 완전 파괴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타격을 수행하는 굿캅 배드캅 전략의 극치입니다.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1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공군기가 여러분 주도하는 당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당장의 기름값 몇 달러보다도 핵미사일을 손에 넣은 광기 어린 정권을 끝내는 것이 진정한 세계 평화고 주류 언론들이 말하는 혼란은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작전의 일환일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여러분들 시작된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공군기의 여러분들 공격은 이번 전쟁에서 분수령에 해당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 이란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정부 기관들의 공간을 여러분들 훼손하고 그다음에 이란 방공망이라든지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돈줄을 말리는 것이고 동시에 드론과 미사일의 연료 공급망을 완전히 뭡니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전쟁 상황을 쭉 분석하면서 이게 분수령에 해당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군 당국자가 이제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파괴를 하겠다. 그렇게 일요일 날 이야기를 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제 진행 중이고 이란 남부 하르크섬의 수출 터미널 공격은 그거는 오보입니다. 그건 옳지 않고 여기 이제 주로 에너지 설비는 테헤란 인근에 있는 샤하란 오일 정제소 그러니까 드론용 연료 미사일용 연료는 가솔린 가운데서 굉장히 고급 가솔린 모양입니다. 이게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일 스토리지 저장소죠. 저장소.
이런 데 이름 오일 스토리지 갖고 있던 여러분들 석유를 태워버린 겁니다. 때려가지고. 큰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6년 3월 7일 이란 혁명수비대 전용시설을 겨냥한 최초의 에너지 인프라 초정밀 타격입니다. 최초입니다. 그거는 손을 지금까지 안 댔던 겁니다. 그 원유를 팔아서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미사일용 드론용 연료를 그냥 무력화하는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최소 4개의 핵심 저작소 아그다시에 샤흐란 카라즈 샤를레이 및 테헤란 정제소를 집중 공격을 했고 이란 혁명수비대 군용 연료 공급망 저장 탱크 30개 이상을 완파를 해보는 겁니다. 일부 시설은 기능이 완전히 불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이런 이란 당국에게 분명히 경고를 한 겁니다. 너희들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때리는데 너희들 계속 하겠으면 그다음 수출 기지를 그냥 때리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2단계 자극입니다. 대형 화재와 2차 폭발로 테헤란 상공에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발생했고 기름 성분이 섞인 검은 비가 쏟아져 도심 거리가 오염되고 주민호흡기 문제가 급증했다. 그러나 뭐 이란 테헤란은 굉장히 여러분들 평온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다 하늘이 다 맑게 다 그렇게 이런 회복이 된 겁니다. 테헤란 최대 규모의 정제소 파괴로 이란 전체 정제 용량의 10에서 15%가 즉시 상실이 된 겁니다. 드론 여러분들 공격에 당장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테헤란 3일치 연료를 공급하는 샤흐란 저장소 파괴로 민수용 에너지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그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배급제를 그러니까 군수용도 때리고 민수용도 때린 겁니다. 민수용도. 독리가 뽑힌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 드론 작전용 연료 공급 50% 이상이 차단됐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 작전을 개시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연료 부족과 시설 파괴로 이란의 발사 능력이 60에서 80% 급감이 된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의 미사일 공격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원유 수익에 치명타를 입혀 이거는 여러분들 오본 같습니다. 단순한 공습이 아닙니다. 군사 연료를 차단하고 이제 석유 배급제가 되니까 민심이 돌아설 수 있도록 이란의 2가지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치밀한 목조르기 작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항복 안 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출을 결판내는 겁니다. 원유 수출의 90%를 다루는 원유 터미널 이름들 점령하든지 그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쟁을 미국 사람들도 전쟁을 야무지게 하지만 미국 군도 이스라엘 군도 얼마나 이런 전쟁을 야무지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야무져야 되거든요. 테헤란의 아바단 정제소 포격, 드론 및 미사일 기동력 무력화, 드론은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아바단 정제소 타격은 이란 자폭 드론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간을 여러분들 포격을 일요일 월요일 날 계속 한 겁니다. 아바단 정제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63만 배럴을 1일 생산하네요. 이란 내수연료의 25%를 공급하고 주요 정제탑 및 정밀시설이 다 파괴가 됐고 정유 영역의 60%를 상실했고 항공용 드론용 생산
연료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네. 아바단 정제소. 앞에서 보셨죠. 아바단 정제소. 여기 여러분들 아바단 여기 모양이네. 그죠? 다음 여러분 보시면은 테헤란 이제 민수용 연료 대포라고 하죠. 연료 저장소를 포격한 겁니다. 테헤란의 대표적인 연료 저장소가 불타면서 기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시민들에게 정권의 무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심리전입니다. 이제 배급제가 되면 민심이 이반이 되겠죠. 이 테헤란 연료 저장소는 일일 약 25만 배럴, 수도 테헤란의 에너지 생명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용 연료 및 수도권 민수용 연료를 배급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더 여름부터 때리게 되면 이제 중단이 되버리는 겁니다. 지금 쿠바처럼. 이스라엘 공중포격은 드론용 석유 저장고와 정제소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드론 및 미사일 추진체용 특수연료 저장고와 정제소를 파견했는데 이란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은 자동차 엔진과 유사한 가솔린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란 미사일은 고옥탄가 가솔린 혹은 항공유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직접 포격 대상이 된 아바단 전제소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이자 군용 연료의 핵심 생산지인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드론을 중지시키는 겁니다. 연료가 없는 도로는 이런 고철이지 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드론 심장을 이름 때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팔아 이름 돈을 구해 가지고 급여를 사용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재무적 타격을 가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관장하는 석유 수출 대금은 해외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핵심 자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아픈 부분을 때린 겁니다. 그만큼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발도 에너지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발사 능력이 현저하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군의 에너지 시설 타격은 단순한 폭격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연료, 물리적 자금줄, 경제적 통제력 전략을 동시에 끊어버린 이스라엘의 결정적 작전입니다. 이제 이란은 날개 꺾인 드론과 멈춰버린 미사일을 들고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딱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쟁을 전환한다는 것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 안 하면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 실체가 이렇게 따박따박 여러분들 적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원유 수출을 그냥 틀어막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르크슨 어제 이야기했죠. 여기에 강력한 해상 봉쇄가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거가 여러분들 일체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전쟁이 장기화돼 가지고 영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음 포격지가 아마 수출 생명선인 하르크슨이 될 겁니다. 하르크슨. 여기에 하르크 아일랜드 이렇게 여러분들 하르크 아일랜드가 지하 송주관을 통해 가지고 원유가 여기까지 오면은 수심이 깊은 지역에 터미널이 이름 설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탱크에 원유를 실은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죠. 하르크섬 뭐 금세라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마지막 카드인 거죠. 원유 터미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큰 시설입니다. 현재 피해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3월 초순 위성 사진입니다. 하르크섬은 일체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하르크섬 현재 상황, 왜 이곳은 폭격하지 않습니까? 타격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2단계 작전이 에너지 저장고 정제소를 때리는 건데 시간을 두고 이걸 보는 겁니다. 하르크섬은 압도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일산 700만 발의 1000만 배럴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고 3000만 배럴의 원유가 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소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어제 직접 언급 안 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직접 포격하는 대신에 미 항모전단과 이스라엘 해군이 페르시마를 완전히 장악해서 뭐 공군만큼 여러분들 이란 해군이 완전히 괴멸 상태니까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말려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원유 수출이 막힌 것은 물론 외부에서 식량, 의약품, 군인들의 일용품, 드론 핵심 부품까지 반입이 완전히 제한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사방이 다 막힌 겁니다. 아마 한 25km 정도 떨어질 겁니다. 본토에서 아마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해상 봉쇄를 하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갇히는 거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여러분 일용품까지 하르크섬과 같은 고립된 기지에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 보급망이 끊기면 군 내부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질식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여기 점령작전은 뭐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전쟁 수행 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어 이란 지도부의 무조건적 항복을 압박하는 강력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고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히게 되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하르크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는 최후의 단두대 같은 그런 카드에 해당하고 그래서 지금 전쟁은 크게 보면은 1단계 통치 인프라 안보 인프라를 파괴하고 지금 2단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군사용 연료 수도권 보급망 군사용 민수용 에너지 저장고와 정제소를 파괴해 가지고 여러분들 민심을 동요시키고 드론과 미사일이 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3단계는 이란이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선을 계속해서 넘는다면 그다음에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르크섬을 폭발하면은 이란은 배수진을 치고 자폭 공격에 나서겠지만 해상 봉쇄는 배가 고프면 스스로 기어 나와서 항복하는 트럼프식의 고단수 압박에 해당합니다. 폭탄보다 무서운 것은 보급의 중단입니다. 미 항모전단이 페르시아만을 장악한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는 기름 위에서 지금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투자 섹션 들어가기 전에 한국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 뉴스를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세계 뉴스 다루고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아주 중요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침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한국인의 진로란 것은 이미 세팅 락인 갇힌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미 메가톤급 폭풍입니다. 미국이 이제 무역 301조를 사용해 가지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대응 조치를 마련하겠다. 큰 사건입니다. 이제 시작은 쿠팡 사례죠.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의 쿠팡을 넘어서 한국 전반의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아마 쿠팡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사들이 무역 대표부에 청원을 아마 제출했는데 청원을 넘어가지고 미 무역 대표부가 한국 사람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미국의 청원을 제출했던 투자사들이 청원을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네요. 미 무역 대표부 USTR은 한국 상황을 포괄적 조사를 하겠다. 트럼프 2기 들어와 가지고 중국과 브라질 등 301조를 조사를 했는데 동맹국가에 대한 사례는 처음 같습니다. 동맹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세게 당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대사가 없죠. 한국에. 한국에 대사를 파견 안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다뤄야겠네요. 미국 무역대표부가 쿠팡 투자사의 청원을 넘겨받아서 그냥 청원 정도가 아니고 한국의 디지털 분야 전반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핵심 동맹국의 보복 관세 및 수입 제한이 가능한 강력한 압박가들을 꺼낸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역법 301조를 발동시키게 되면 관련 부자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조사하는 거죠. 정책뿐만 아니고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복 관세를 때리거나 수입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 기업 분쟁을 넘어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및 비관세 장벽을 전조준한 것으로 한미 통상관계의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쿠팡 사례를 조금 여러분들 잘 진행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 분께서 잘 말씀하셨네요. 뒷감당도 못할 거면서 쿠팡에게 너무 심하게 하더니만 한심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판 301조 조사의 핵심 6가지는 그린오커스 등 투자사는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약속함에 따라서 자진해서 청원을 철회하고 정부 차원의 직접 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조사 범위는 특정 쿠팡 문제를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법, 넷플릭스 유튜브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정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다룬다. 유튜브도 많이 압박을 하겠죠. 저 친구는 좀 손을 봐라 이렇게 하면 유튜브가 노출 안 시켜주지 않습니까? 통상 1년 걸리는 조사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한국 정부를 빠르게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공정위의 조사 관행 및 임의 제출 등 한국 정부의 행정 절차상의 불공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브라질에 적용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를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적용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강력한 경고입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별개로 쿠팡 투자자들은 한미 FTA에 근거한 ISDS 중재소송을 독립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든 한미 FTA 이후에 최대 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 내 일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 차별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협상을 넘어서 실제 보복 조치가 시행될 위험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오늘 국내 문제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투자 문제입니다. 투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도움되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셔 가지고 나라 상황은 뭐 그렇게 넉넉지 않게 앞으로 변해가겠지만 개인적으로